지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행 장소를 또 미리 정하고 사용한 흉기도 미리 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면에 보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위를 또 가격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마 범죄 피의자로서는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노 때문에 본인이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라는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정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 앞뒤의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제출받은 그 휴대폰을 좀 포렌식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된 범죄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피해자도 너무 큰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적인 그 부분들을 보았을 때 반드시 우발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지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법연을 보고 계시지만 이제 범행 직전 할머니 집을 방문했고 그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라는 그런 관측들과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현 부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흉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묻지마 범죄를 한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남도 불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범행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나게 불행하게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증오 범죄를 한 건데 이게 왜 이럴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정치 강대국이 됐고요.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세계의 선진국이 됐는데 밝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기능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이제 사회에서 낙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적으로 이런 경쟁에서 도태돼서 이런 증오심 갖게 되지 않았나. 그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형사정책적인 접근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이웃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부위원장님, 경찰도 이 피해자가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었다라는 진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년범 출신들의 어떤 사회 정착을 위해서 좀 어떤 지원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년범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촉법 소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많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떤 형사정책적인 접근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14세에서 13세, 12세로 계속 낮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들은 소년들은 저희 어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하고 있고 더 생각도 빠르고 어떤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도 더 많이 범죄에도 노출이 돼 있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엄벌주의로 접근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년들이 왜 이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만한 꼬마 아이들이 책가방 이만한 걸 들고 자기 몸보다 더 큰 걸 들고 밤늦게 학원을 다니고 이런 현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체제에서 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짚어보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보도와 뭐 그런 영상들을 보면 범행 후에 도주를 하지 않고 계단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통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마치 자신을 잡아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봐야 되는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런 번화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묻지마 살인을 이게 당연히 도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묻지마 살인이고요. 이걸 이게 우발적 범죄냐, 계획된 범죄냐,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사람을 죽이면 사형 무기 5년 이상, 모살, 고살 이렇게 구별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나 북한은 그냥 완전히 질이 안 좋은 모살, 그다음에 한자로 고살 이렇게 우발적, 계획적 이렇게 구별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법은 그냥 살인이기 때문에 실익은 적지만 그러나 이게 제가 굳이 양형에서 구별한다면 저는 이게 계획적 범죄지, 이게 우발적 범죄라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우발적 범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미리 칼을 구입하고 들어와서 이게 묻지마 살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별한다면 당연히 계획 범죄다 이래 보면 돼요.
네, 변호사님 지금 체포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 경찰이 칼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칼을 버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본 시민들이 좀 더 강경 진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피해자가 체포될 때는 물론 이제 본인이 자포자기한 것처럼 해서 순순하게 태연한 표정으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중에서 칼을 버리지 않고 들고 있는 모습들도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이런 강력범죄 피의자에게는 좀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거나 뭐 가스총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이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입니다. 그리고 네.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을 벗어나게 된다면 또 경찰로서는 나중에 또 책임 소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적어도 칼을 들고 있고 또 흉기를 들고 있는 저런 강력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 미국과 같은 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에게도 좀 더 재량권을 주고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이런 범죄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 지금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논의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상황이 좀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범행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뭐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마약 물질인 펜타닐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이번에 번복을 했는데 이민찬 부대변인, 뭐 범행 당시 약이나 뭐 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취재된 바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피의자가 비틀비틀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마약을 했거나 음주 상태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국가수에 지금 보내서 정밀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한동훈 장관도 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서 한 말이 사이코패스 범죄인 듯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좀 더 이런 문제, 이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까지 나아가고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고인이 있고 이런 피해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해석까지 나아가는 건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